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깨달음의 축제 지 컨퍼런스 붓다 빅 퀘스천에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환경예술가 라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5분의 스승님을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실 텐데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바로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고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왕사 주지 금강스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방어 기제만 발달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마음의 상태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이미 충분하다. 붓다 빅 퀘스천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때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사람, 산은 모래알이 되어 눕고 바다는 메밀밭이 되어 서 있네. 다 변하여 본 모습 하나도 없건만 단정빛 찬연한 어느 대웅전 부처님 앞 한 번 무릎 꿇고 앉아 부동한 사람의 천년 전 안고 온 한아름 연꽃만은 지금도 처음 그대로 있네. 그 꽃빛 그 향기 그대로 있네. 제가 살고 있는 미왕산은 멋진 산이 있어요. 달마산이라고 하는 큰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저는 그 산을 좋아서 지금 27년째 살고 있네요. 어느 날 저도 다른 스님들처럼 걸망을 지고 떠나고 싶기도 한데 내일은 떠나야지 하고 걸망을 다 쌓아놓고 산을 쳐다보고는 산이 너무 좋아서 또 걸망을 풀어서 한 철만 더 살까 그러다가 많은 시간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산, 그 산이 가끔 안개가 낄 때가 있어요. 장마철이 되거나 또 비가 오거나 그럴 때면 그 산이 보이질 않아요. 안개로 가득 쌓여 있어서. 그때 처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산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되게 미안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산이 있는데 이 좋아하는 산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게 굉장히 미안하죠. 그 산을 어떻게 설명해 줄까? 그래서 사진으로 좋은 풍경일 때 찍어서 엽서로 만들기도 하고 또 펜화 그리는 김영택 화백이 미왕사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을 허락을 받아서 작게 엽서로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도 처음 온 사람들은 이야기만 듣고 그것을 상상만 하지 그 산을 바라보는 그런 감동 이런 것은 없죠. 아무리 잘 설명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안개가 끼었다고 해서 산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또 바람이 불면 그 안개가 걷히면 있는 산 그대로 다시 드러나죠. 한 1300년 전쯤에 임재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임재 스님이 개송 중에
마지막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백운단처 유청산, 흰구름 거치니 청산이라네. 흰구름이 다 거치고 나면 청산이다. 어제는 고등학생들 1학년들이 한 40명 왔어요. 해남고등학교 기숙사생들인데 1학년들이 절에 와서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해요. 그 해남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주 훌륭하신 것 같아요. 매년 1학년들을 신청자를 받아서 미양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의 학생들이 고향의 절이잖아요. 고향의 절인데 또 문화유산도 있고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한번 와보거나 또 하룻밤 자보거나 이러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 외지에 나가면 이렇게 서울쯤이나 오면 서울 사람들은 해남에서 왔다 그러면 그 미양사 아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미양사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더 창피해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타지의 사람들은 아는데 모른다고 하면. 근데 그래서 아마 그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템플스테이를 오게 합니다. 어제 저녁에 학생들에게 주지 역할을 했어요. 저녁 밥도 먹여주지, 그 다음 차도 주지, 법문도 해주지, 책도 나눠줬어요. 불광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한 권 있거든요. 8년 전에 그 2년 동안 연재한 책을 불광출판사에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책도 주지, 또 여름철이라 부채도 선물해 줬어요. 부채도 주지, 아침에 또 참선도 같이 해주지. 그렇게 이제 주지 역할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 그때의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저 1학년 때 나는 어땠나. 저는 그 나이 고등학교 1학년 17살 때 출가를 했어요. 17살에 출가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제가 원하는 그런 고등학교를 못 가고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담장 하나 사이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고 가까운 곳은 잘 가기 싫어하죠. 멀리 가고 싶어하고. 그런데다가 또 늘 자유를 원했어요. 왜 그랬는지 시골을 벗어나거나 싶다는 그런 자유, 또 좁은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자유, 또 그 장래 희망 뭐 이런 그때쯤이면 많이 뭐 조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근데 일상적인 삶, 이것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생 동안 나는 참 자유를 굉장히 원했다. 그리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리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 그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무실을 갔더니 선생님 한 분이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가만히 좌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저렇게 좌선을 하는가? 저렇게 눈을 감고 있는가? 한 3번쯤, 4번쯤 갔더니 그때쯤에 눈을 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눈을 감고 뭘 하시냐고.
그랬더니 참선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참선을 배울 수 없겠냐고 말씀드렸더니 먼저 이 책을 한번 보라고 권해요. 그래서 그 책을 봤더니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육조 해능대사의 전기와 법문이 적혀져 있는 책인데 그 책을 받아들고 그날 저녁에 책을 읽는데 막 가슴이 뛰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하고 내 마음에 딱 드는 이런 책이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밤새 읽었어요. 정말 가슴을 뛰면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대목이 육조 해능대사가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구절을 읽고 마음이 열렸다, 이런 대목이 처음에 있어요. 그래서 본래 25살 떡거머리 총각이 홀어머니 모시고 뭐 땅도 한 택이 없고 또 아버지는 3살 때 돌아가시고 또 공부한 적도 없고, 그런데 저 숲속에 겨우 나무를 해다가 장날 시장에 가서 팔아서 그것으로 어머니의 의복과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나무를 어느 집에 배달해 주고 이제 나오는 길에 사랑방에서 들려오는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열렸다. 그 중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열렸다고 하는 그걸 들으면, 그걸 이제 보면서 거기서 야, 정말 그 해능 스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주 거기서 자유로움을 느껴요. 자유로움.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우리는 늘 내가 뭘 해놓고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거는 한 것, 또 내가 만든 것, 또 내가 도움을 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순간에 다 내가 했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냥 세월이 한참 흘러도 내가 한 것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궁금해하고 내가 얼마만큼 도움을 줬는데 이런 생각들을 늘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얽히게 되어지고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거기에 기대한 만큼 못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또 후회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육조단경을 끝까지 읽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다음 날 다시 책을 다시 돌려줄 수가 없고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2번 더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육조단경에 더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어요. 무념, 무상, 무주 라는 대목이 있어요. 무념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와 망상이 없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번뇌와 망상이 없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눈으로 현상을 보고 색깔을 보고 모양을 보고 그러면서 갖가지 생각을 일으키죠. 또 귀로 소리를 들으면서도, 제 지금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소리에 연관되어진 과거의 경험이나 내 지식을 대비시켜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잖아요.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혀로 맛을 보면서 피부로 촉감을 느끼면서 각각의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작용을 하냐면 차별 작용을 하죠. 좋아하고 싫어함, 맛있고 맛없음, 깨끗하고 더럽고 이런 차별심을 내죠. 그러면서 거기서 욕심을 부리죠. 더 맛있는 것, 더 큰 것, 더 깨끗한 것.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한 걸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바로 이제 그런 마음이 끝없이 우리는 생각을 일으키게 만들죠. 뇌과학자들이 일반적인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는가? 요즘에 다 분석 가능하죠. 뇌파 분석을 하니까요. 약 4만 7천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이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렇게 하루에 많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생각은 파생성이 있어요. 어느 한 생각을 하면 거기에 비춰서 딴 생각이 일어나고 또 딴 생각이 일어나고 또 딴 생각이 일어나고. 그리고 유동성이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끝없이 움직여요. 그리고 독립성이 있어요. 한 생각이 일어날 때 한 생각만 일어나는. 근데 이 전환이 빨라서 우리는 생각이 복잡한 것 같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번뇌의 독립성, 그걸 이제 키로 잡고 이제 수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함께 수행하고 가르치고 그러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하루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육조 단경에는 무념, 이렇게 무념, 생각이 없다. 번뇌와 망상이 없다. 각가지 육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난 것을 번뇌라 하고, 거기에 비추어서 다른 생각을 추측 상상하는 것, 이걸 망상이라 그러죠. 이게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이게 복합된 생각들이 한 가지를 보면서도 일어나죠. 그리 되면 늘 바쁘고 혼란스럽죠. 그런데 이런 생각하기 이전의 마음은 바로 번뇌가 일어나기 전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마음이, 번뇌와 망상이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이 바로 무념하다. 바로 이 무념한 마음이 지극히 평화로운 마음이다. 우리는 평화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갖가지 무기 개발을 합니다. 이 국가끼리 경계선에서 무기 개발을 하듯이 사람들도 끝없이 무기 개발을 하죠. 말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벌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이제 무기 개발을 하고, 또 나의 평화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공간, 내 방이나 나의 집이나 좀 더 확대돼서 나의 지역이나 나라나 뭐 이런 그런 것이 바로 나의 평화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늘 밖으로 애쓰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을 잃게 되고 방어기제만 발달하게 돼요. 자기 내적 힘이 없으면 방어기제만 발달하게 되어져서 오히려 에너지가 고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 되어지면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육조 단경에서는 바로 우리 생각하기 전, 말하기 전에 무념한 상태가 있는데 바로 그 무념한 상태는 지극히 평화로움이다. 바로 그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곳에서
조계사에서 있을 때의 평화로운 마음이 전철 탔을 때도 평화로운 마음, 회사에 갔을 때도 평화로운 마음, 집에 갔을 때도 평화로운 마음, 바로 그 마음을 잘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쓰는 것, 이게 이제 바로 무념에서 파생되어진 늘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또 무상이라고 있더라고요.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무상하다의 무상이 아니고 바로 고정된 생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의 과거의 경험과 그 다음에 지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먼저 어떤 대상을 볼 때 그걸 먼저 봐요. 요즘에는 굉장히 정보화 시대잖아요. 정보력.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더 빨리 정보를 얻는가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경쟁력인데, 바로 이제 오늘 여기 올 때도 저에 대해서 검색하신 분이 있죠.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미양사 있으면 저녁에는 템플스테이 하고 나면 이제 저녁에 예불 끝나고 나서 삥 둘러앉아서 차담을 해요. 그러면 저를 보고 괜히 삐식삐식 웃어요. 그래서 왜 웃나 하고 이제 생각하다가 물어요. 왜 웃습니까? 이러면 오기 전에요, 미양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법문해 놓은 이야기, 뭐 글 써놓은 것들 다 검색하고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확인만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1992년도, 93년도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책이 유홍준 교수가 쓰신 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했는데, 그때쯤에는 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미양사를 찾아와요. 그러면서 책에 써져 있는 것과 이것과 확인하러 다녀요. 가까이 있는 절 무의사라고 하는 절이 있거든요. 무의사에는 극락보전이 국보 13호예요. 세종 때의 건물이 그대로 지금 있거든요. 보존되어서. 근데 그 세종 때에 세워진 극락보전이 고려시대 양식을 그대로 그 전승되어져서 그대로 지은 건물이에요. 정말 아름답죠. 그 극락보전 앞에서 다 보고 있으면 그냥 건물만 보고도 마음이 아주 평화로워져요. 근데 유홍준 교수는 이제 그곳을 쓰면서, 재밌게 쓰면서 어떻게 썼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강아지, 누렁이에 대해서 한참을 써놨어요. 재미나게. 그랬더니 어느 날 무의사 주지 스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참 힘들어 죽겠다는 거야. 왜 힘드냐고 그랬더니 사람들마다 와서 문화유산 답사기 가지고 와서 그 개 어딨냐고. 무의사 그 극락보전 국보 13호는 보지 않고 그 개 어딨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칫 우리의 정보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고 또 다른 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대입시켜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경험과 학습되어진 것들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보려고 해요. 그건 뭐 때문이냐 그러면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생생한 이 자신감이 없어서 자꾸 과거의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로 지금 현재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바로 그 과거의 경험과 지식으로 보게 되면 그걸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가령 우리 마당에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큰 소나무가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소나무를 다 본다 했을 때
그 소나무를 다 똑같이 볼까요? 다 틀리게 보는 거죠. 그 목수는 큰 한옥 집을 짓는 대목장은요, 그냥 설계도가 없어도 머릿속에 자, 몇 평에 몇 칸 집 짓는다 그러면 나무가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대들보는 몇 개가 들어가고 기둥은 몇 개가 들어가고 석가래는 몇 개가 들어가는 것까지, 도리는 몇 개가 들어가는 것까지 다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무 치목할 때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줄자만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줄만 탁탁 튕기고 다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목수들이 그 줄 튕기는 데에다가 톱질만 하면 돼요. 끌질하고. 그러고 다 만들어지면 그것 가지고 조립하는 거예요.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그런 목수가 나무를 볼 때는 나무를 바로 토막을 내고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저거는 기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상조각하는 모가박물관의 박찬수 선생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요. 나무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저는 나무를 볼 때 거기서 부처님 얼굴을 봅니다. 부처님 조각하는 사람은 나무를 보자마자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만 깎는 거예요. 음악 작곡하는 사람은 소나무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거기에서 솔바람 소리와 그리고 새 노래 소리까지 듣게 되는 거죠. 그림 그리는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바로 그 소나무와 저 멀리 보이는 풍경과 솔 이파리 하나까지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무를 하나 보더라도 다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고 익숙한, 자기가 알고 있는 그걸로 보는 거예요. 다 맞기는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수많은 가능성은 보지 못하고 한 가지만 보고 한 가지를 고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으로 그걸 보는데 그것이 다 맞지 않거든요. 한 가지에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만 찾으려고 하는 거죠.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목수가 와서 톱질해가지고 베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비단 소나무만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미양사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10년 전에 왔던 사람이 이번 정말 내가 정말 좋은 절 구경시켜줄게 하고 친구를 데리고 와요.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와서 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 발짝 뗄 때마다 옛날에는 여기 집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바다도 보이고 얼마나 좋았는데 이런 거예요. 계속 한 발짝 뗄 때마다 여기는 이게 없어서 여기는 나무가 한 그루 있었고 여기는 꽃이 있었고 그래서 좋았는데 오면서 계속 아쉬워하는 거예요. 처음 같이 오는 사람은 그걸 전혀 모르죠. 오히려 뭘 하냐, 지금 현재도 좋은데 지금도 좋은데 그런 거죠. 그렇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곳을 오면 다시 오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의 생각이 상으로 남아 있어서 그걸 가지고 현재를 대입시키는 거예요. 바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사귈 때, 또 처음 만났을 때, 처음 결혼할 때, 그때, 그리고 또 내가 기대하는
모습 이것까지 상상을 하면서 대입을 시키죠. 그러면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오히려 상을 만들어 가지고 대입시키면 아까 한 발짝 뗄 때마다 아쉬워하는 것처럼 또 화까지 나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 그런 것처럼 늘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곳에 태어났을까? 그런 원망하는 마음만 있게 되죠. 실제로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대단한 하루인지 몰라요. 아침 해가 뜨면 해가 너무나 고마워요. 깜깜한 어둠에서 해가 다 떠오르면 환해지잖아요. 환해지고 오늘 새로운 하루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벅찬 일인지 몰라요. 모든 순간에 상을 내면서 우리는 실제로 모든 순간 정말 신비롭고 신기하고 행복한 대단한 하루하루인데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한 분 한 분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삶을 잘 지켜서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더 대단한 일이고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비교로 인해서 오히려 그 행복을 모르고 오히려 비교하면서 더 좋아하는 행복하다는 그런 순간보다도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많아요.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게 더 많아요. 그건 뭐 때문이냐? 상 때문이에요. 비교하는 상 때문에. 과거의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은 저 뒤로 미뤄둬야 돼요. 그게 앞장서면 늘 매 순간 만나는 것마다 기대감이 부풀었다가 다 깨지고 말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책에서 봤던 거,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 그거는 뒤에 나오면 지식 덩어리가 돼요. 앞에 나오면 상이 되지만 뒤에 나오면 지식 덩어리가 돼요.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현재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런 과거의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살아났을 때 진정하게 행복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육조단경에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상이 일어나기 이전 그 마음이야말로 늘 모든 순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야말로 지극히 행복한 마음이다. 매 순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마음이다. 그래서 바로 그 무상의 마음, 그거는 어디에, 완전한 행복의 마음, 그거는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가지고 있다. 바로 그 상을 일으키기 바로 이전의 마음, 무상. 그리고 무주를 근본으로 한다 이래요. 무주. 머무는 마음이 없는 마음. 아까 잠깐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야기를 했는데요. 머무는 마음이 없는 마음. 내가 했다고 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 내가 뭘 했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순간 그거와 얽매이게 되죠. 그리고 기대하게 되어지고. 친구하고 너무나 친하게 잘 지내다가 친구가 갑자기 어려웠어요. 야, 돈을 좀 빌려줘. 그 뒤부터는 어떻게 돼요? 전화하려고 해도 전화하기가 좀 어려워요. 내가 전화하면 저 친구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또 저쪽에서 말 한마디 하면 이제 마음에 걸려요.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이렇게 할 때 도와줬는데 내가 이런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하거나. 또 기간이 지나면 막 후회를 하거나. 내가
이렇게 신뢰가 없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머무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움직일 때마다 늘 내가 머물러 있어요. 할 때마다 모든 순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가지고 얽히게 된다고.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죠. 무주, 머무름이 없는 마음. 저 숭산 스님께서는 뭐라 했냐면 오직 할 뿐. 이렇게. 머무르지 말고 오직 할 뿐만 하라고 해요. 오직 할 뿐. 머무름이. 실제로는 우리가 매 순간 지금 현재 만나는 것에 온 마음을 내서 하기도 바빠요. 그런데 또 과거에 내가 했던 것까지 다 생각하고 그걸 가슴에 담아두고 있다가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담을 수가 없다고요. 뭘. 빈 그릇이 쓸모가 있는 거예요. 비워둬야 쓸모가 있다고요. 뭘 가득 채워놓고 뭘 담으려고 하면 담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무주, 머무름이 없는 마음. 그게 바로 늘 자유로운 마음이다. 그래서 육조단경에는 그렇게 무념, 번뇌와 망상이 없는 마음. 그거야말로 정말 평화로운 마음이고, 무상, 고정된 생각이 없는 마음이야말로 바로 행복한 마음. 무주, 머무름이 없는 마음이야말로 지극히 자유로운 마음. 그걸 방해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냐 그러면, 자, 번뇌와 망상은 육식에서 와요. 눈, 귀, 코, 혀, 피부. 그 다음에 분별하는 의식. 이것이 갖가지 생각을 일으키고 추측 상상을 일으키고, 그 다음 고정된 생각은 어디서 오냐? 바로 제8식에서 와요. 나한테 저장되어 있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이 그게 상이되어져서 늘 방해를 해요. 나의 행복을. 머무름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제7식에서 와요. 자의식, 나, 내 것, 나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서 오는 거예요. 바로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삶,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삶인데, 예전에 또 이런 분이 있었어요. 57세 된 거사님이 한 분이 7박 8일 참선 수행하러 왔어요. 한 3일째 하고 있다가 면담을 하는데 저를 찾아와서 형에 대한 미움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요. 형이 어떤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형이 저를 계속 그건 네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야단치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에 대해서는 또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가서 또 대학교 가서 지금 어른이 됐는데 얼마 전에도 형이 나한테 오해를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형한테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형은 기억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는 뭘 해줬고 뭐 해줬고 그동안 해준 것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은 해줬던 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동생은 형이 못 해줬던 것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위하는데 너는 항상 나에게 불만스럽냐 이렇게. 늘 그게 이제 마음속에 그 아레아식 속에 무의식 속에 쌓여 있게 되면 그게 계속 왜곡되어져서 또 형을 만날 때마다 다시 충격을 받고 이런 거예요. 점점 커지죠. 그게 또 쫓아가기도 해요. 그런 환경을 만들기도 해요. 자기를 왜곡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충격이
지금 현재를 굉장히 왜곡시켜 주기도 해요. 자, 그런 것들을 그러면 현재 푸는데 어떻게 푸느냐?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극복이 되어지지 않아요. 바로 무념, 무상, 무주, 바로 그 마음을 도로 찾는 수행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 낭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소요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시인데 개개면전 명월백, 개개의 얼굴에 아주 밝은 달처럼 환하는 모습, 인인각하 청풍지, 사람마다의 발 아래 맑은 바람이 부네, 타파 경내 무영적, 거울마저 깨뜨리니 흔적조차 없구나. 일성제조 상화지, 새 한 울음에 가지 위에 꽃이 피네. 그런 대목인데요. 어느 순간에 수행을 하게 되면, 그래서 바로 무아를 체득하게 되면, 무아인 줄 알면 바로 연기적 관계성을 알게 되어지고, 그 연기적 관계성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중도이고 지혜고 그래요. 바로 그 지혜의 눈으로 보고 실천했을 때 자비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글이 되어졌을 때 소요 스님처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마다에서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한 밝은 달처럼 그 사람의 완전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사람마다의 행동마다의 맑은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는 거울 그림자, 과거의 생각, 상, 이것은 깨끗이 깨뜨리고, 그러고 나면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저 나무가지에도 꽃이 핀다는 거죠. 사람마다의 꽃이 피게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감사합니다.